오모단지 동화 이야기. 친구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냈나요? 오늘은 선생님이 선생님 아이들과 추억이 있는 특별한 두 편의 창작 동화를 들려주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오목단지 이야기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줄무늬가 생겼어요. 데이비 셰논 글 그림, 비룡소 출판사. 카밀라는 아오콩을 좋아했지만 절대 먹지는 않았어. 친구들이 모두 아오콩을 싫어했기 때문에 카밀라도 그렇게 하려고 했지. 카밀라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언제나 신경을 썼어. 오늘따라 카밀라는 훨씬 안달을 부렸어. 학교 가는 첫날이었거든. 카밀라는 어떤 옷을 입을지 정하지도 못했어. 친구들한테 잘 보여야 하는데 옷을 42번이나 갈아입어봤지만 아무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 카밀라는 예쁘장한 빨간 옷을 입고 거울을 봤어. 그러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 방으로 달려온 엄마도 소리를 질렀어. 에그머니나, 온몸이 온통 줄무늬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줄무늬가 생겨서 카밀라는 정말 무지개 같았어. 엄마가 카밀라 이마를 짚어보고 물었지. 얘야, 몸은 괜찮니? 응, 괜찮아. 그런데 엄마, 나 이제 어떡하지? 카밀라가 말했지. 우선은 침대에 누워있어. 그리고 오늘은 학교 가지 마라. 엄마가 말했어. 카밀라는 한시름 놓았어. 학교 가는 첫날을 놓치기는 싫었지만 다른 아이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이 되었거든. 그리고 이런 이상한 모습으로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도 몰랐어. 그날 오후에 나돌팔 의사선생님이 카밀라를 진찰하러 왔어. 선생님은 카밀라를 보고 깜짝 놀라며 말했어. 거참 특이한 병이구나. 이런 병은 여태껏 본 적이 없는데.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니? 콧물은 어때? 몸이 아프거나 쑤시진 않고? 얼굴이 화끈거릴 수도 있는데. 숨쉬기는 괜찮니? 어질어질하면서 몸이 나른해? 으슬으슬 춥고 부들부들 떨리니? 아니요. 아픈데 없어요. 카밀라가 대답했어. 그렇구나. 나돌팔 선생님은 카밀라 엄마를 보며 말했어. 내일은 학교에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연고를 드릴게요. 며칠 지나면 줄무늬가 없어질 겁니다. 만약 낫지 않으면 다시 연락 주세요. 그러고는 선생님은 가버렸어. 다음 날은 정말 끔찍했어. 학교 친구들이 전부 카밀라를 보고 웃었거든. 모두 카밀라를 카밀라 크레파스라거나 살아있는 막대사탕이라고 불렀어. 카밀라는 보통 때처럼 보이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지.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 때는
줄무늬들이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으로 변하더니 별 모양으로 쪼개졌어. 아이들은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했지. 어떤 아이가 물방울 무늬를 보여줘 라고 소리치니까 정말 물방울 무늬가 나타났어. 다른 아이가 바둑판 하니까 사각형 무늬들이 카밀라 몸에 생겼어. 그러자 모두 여러 가지 모양이랑 색깔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지. 카밀라의 몸은 텔레비전 채널이 바뀌듯이 휙휙 바뀌었어. 그날 밤 교장 선생님이 카밀라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 죄송합니다만 카밀라를 집에서 쉬게 해달라고 부탁드려야겠습니다. 카밀라 때문에 수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다른 부모님들이 계속 전화를 하십니다. 그 줄무늬가 전염병이 아닌지 걱정이 되신다는군요. 카밀라는 속상해서 어쩔 줄 몰랐어. 아무도 카밀라와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잖아. 이틀 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자기를 좋아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 아빠가 카밀라의 기분을 낫게 해줄까 싶어서 말했어. 얘야, 뭐 좀 먹고 싶은 거 없니? 괜찮아요. 카밀라는 한숨을 쉬었어. 사실은 정말로 아욱콩 한 그릇을 먹고 싶었지. 하지만 하루 종일 웃음거리가 된 걸로 충분했어. 다음 날 카밀라 아빠는 나돌팔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어. 선생님이 중얼거렸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전문가 양반들을 모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나돌팔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 4명을 데리고 왔어. 모두 기다란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지. 선생님은 카밀라 가족에게 다른 선생님들을 소개했어. 주저의 선생님, 따라의 선생님, 왕제자의 선생님, 그리고 새파란 선생님입니다. 전문가 선생님들은 카밀라를 진찰하기 시작했어. 여기저기를 꽉 쥐어보고 쿡 찔러보고 툭툭 두드리며 진찰을 했어. 카밀라는 기분이 영 언짢았어. 볼거리는 아니군요. 주저의 선생님이 말했어. 홍역도 아니에요. 따라의 선생님이 말했어. 분명히 수두는 아닙니다. 왕제자 선생님이 말했어. 햇볕에 탄 것도 아니에요. 새파란 선생님이 말했어. 선생님들은 카밀라에게 저마다 색깔이 다른 알약이 든 병을 하나씩 줬어. 주저의 선생님이 말했지. 자기 전에 전부 하나씩 먹고 자라. 선생님들은 나돌팔 선생님을 따라 줄줄이 밖으로 나갔어. 그날 밤 카밀라는 약을 먹었어. 맛이 아주 지독했지. 다음날 아침에 카밀라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카밀라는 일어나서 옷을 입으려고 했지. 그런데 옷이 몸에 맞지 않았어. 거울을 봤더니 알록달록 커다란 알약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카밀라 엄마가 전화하기 무섭게 나돌팔 선생님이 달려왔어. 이번에는 의사 선생님 대신 과학자 선생님들을 데려왔지.
한머리 선생님이랑 난천재 선생님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자들이었어. 과학자 선생님들은 또다시 여기저기를 쑤셔보고 찔러보고 들여다보고 소리를 들어보았어. 그리고 여러 가지 숫자를 적더니 소곤소곤 귓속말을 나눴어. 마침내 한머리 선생님이 점잖게 입을 열었어. 바이러스일지도 모른다. 그러자 갑자기 카밀라 몸에서 보풀보풀한 바이러스 덩어리가 생겨났어. 아니면 박테리아일 수도 있단다. 난천재 선생님이 말했어. 그러자 꼬불꼬불한 박테리아 꼬리가 튀어나왔어. 곰팡이일 수도 있지. 한머리 선생님이 말하자마자 카밀라 몸에 여러 가지 색깔의 곰팡이가 피었어. 과학자 선생님들은 카밀라를 쳐다보더니 서로 바라봤어. 한머리 선생님이 말했어. 우리는 연구실로 돌아가서 이 숫자들을 다시 조사해봐야겠구나.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마. 하지만 선생님들은 치료법은 물론이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어. 이제 방송국 기자들까지 카밀라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지. 기자들은 카밀라네 집 밖에 모여서 몸이 신기하게 변하는 이상한 병에 대한 소식을 전했어. 얼마 안 있어 카밀라네 집 앞뜰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들었어. 카밀라네 집은 카밀라를 치료해주겠다는 사람들로 북적댔어. 심리학자와 알레르기 치료사, 약초학자와 영양학자, 무당과 늙은 주술사와 힌두교의 승려, 심지어 동물을 고쳐주는 수의사까지 들이닥쳤어. 이런저런 치료를 할수록 카밀라의 모습은 점점 더 이상해졌어. 카밀라가 원래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지. 카밀라의 몸에서 뿔이랑 앵두랑 수정이랑 깃털이랑 복실복실한 꼬리가 자라났어. 어떤 치료법도 통하지 않았지. 어느 날 환경치료사라는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카밀라를 고칠 수 있다며 말했어. 자, 눈을 감고 숨을 크게 쉬렴. 그리고 이제 네 방이랑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런 말 하면 큰일 날 거려. 카밀라가 걱정스레 말했어. 카밀라는 천천히 자기 방 벽 속으로 녹아 들어가기 시작했어. 침대는 카밀라의 입이 되었고, 서랍장은 코가 되었고, 벽에 걸린 그림 두 점은 눈이 되었지. 치료사 아주머니는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집 밖으로 도망쳐버렸어. 카밀라 엄마가 울먹이며 말했어. 이제 어쩌지? 상태가 점점 나빠질 뿐이잖아. 엄마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 바로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지막히 들렸어. 카밀라 아빠가 문을 열어보았더니 상냥해 보이는 오동통한 할머니가 서 있었어. 실례합니다만 내가 도울 수 있을 것 같네요. 할머니가 밝게 말했어.
할머니는 방에 들어가 주위를 둘러보았어. 그러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어. 이런 맙소사, 이건 바로 줄무늬병이에요. 이제껏 내가 본 것 가운데 상태가 가장 심하군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초록색 콩이 든 통을 꺼냈어. 자, 이 콩으로 다 잘 될 거예요. 요술콩인가요? 카밀라 엄마가 물었어.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이건 그냥 보통 아우콩이랍니다. 틀림없이 아이가 좋아할 거예요. 그렇지, 얘야? 할머니는 카밀라에게 물었어. 카밀라는 다른 무엇보다도 아우콩을 한 접시 가득 먹고 싶었지.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기 싫었어. 왜? 누가 그런 걸 좋아해요? 전 그런 거 절대 안 먹어요. 카밀라가 말했어. 오, 이런, 내가 잘못 짚었나 보구나. 할머니는 슬픈 듯이 말하더니 콩을 다시 가방 안에 넣고 문으로 걸어갔어. 카밀라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 아까 그 콩은 정말 맛있을 거야. 지금까지 카밀라가 겪은 일에 비하면 콩을 먹는다고 웃음거리가 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카밀라는 더는 참을 수 없었어. 카밀라가 소리쳤어. 잠깐만요. 저는 사실 아우콩이 정말 좋아요. 그럴 줄 알았단다. 할머니가 웃으면서 말했어. 할머니는 콩을 한 움큼 집어서 카밀라 입에 쏙 집어넣었어. 카밀라가 소리를 냈어. 가지랑 깃털이랑 꼬불꼬불한 꼬리들이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방 전체가 빙글빙글 소용돌이 쳤어. 소용돌이가 멈추자 카밀라가 나타났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온 거야. 다 나았어요. 카밀라가 소리쳤어. 그래, 네가 거기 어디 있을 줄 알았단다. 할머니는 카밀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 그러고는 집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 사이로 총총 사라졌지. 그 뒤로 카밀라는 예전 같지 않았어. 어떤 아이들은 카밀라가 이상해졌다고 그랬지. 하지만 카밀라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어. 카밀라는 자기가 좋아하는 아우콩을 먹었어. 그리고 줄무늬라면 2번 다시 건드리지도 않았지. 온몸에 줄무늬가 생기는 병에 걸린 카밀라.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고 남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카밀라의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이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소중한 동화예요. 아이가 자신의 욕구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의 마음을 살펴주면 엄마, 아빠, 아이 모두 행복할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 할머니의 금붕어 뽀뽀.
삐아제 어린이 출판사. 내 이름은 메리예요. 지금부터 우리 할머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말이에요. 나는 어린 아기였을 때부터 할머니 댁에 자주 놀러 갔어요. 집안에 들어서면 딸기잼처럼 달짝지근한 냄새가 내 코를 간지렸지요. 할머니는 나를 꼭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귀염둥이가 왔구나. 그새 훌쩍 자랐는걸. 나는 할머니와 함께 보내는 행복한 시간이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할머니는 보물처럼 아끼는 상자를 내게 보여주셨어요. 그 안에는 흑백 사진이 한가득 들어있었지요. 사진 속에 이 꼬마가 할머니라고요? 꼭 내 사진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은 누구예요? 쏟아지는 내 질문들에 할머니는 차근차근 대답해 주셨어요. 할머니가 장을 보러 갔을 때면 나도 따라 나섰어요. 할머니가 젊었을 때 일했다는 제리네 식료품점은 우리 단골집이지요. 나는 그곳 점원 언니처럼 파란 앞치마를 두르고 일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는답니다. 장을 봐가지고 집에 돌아올 때면 공원에 들르곤 했어요. 공원 연못에 있는 오리들에게 빵 조각을 뿌려주려고요. 오리들은 빵 조각을 잘도 받아먹었어요. 할머니는 오리들이 참 똑똑하다고 칭찬하셨지요. 어떤 날은 할머니와 함께 케이크를 만들기도 했어요. 반죽을 휘젓기 전에 반드시 앞치마를 둘러야 한답니다. 할머니와 나는 하얀 생크림으로 장식한 초콜릿 케이크를 제일 잘 만들었어요. 할머니는 새끼손가락으로 초콜릿을 쿡 찍어 내게 맛보게 해주셨어요. 아, 달콤한 그 맛이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할머니는 내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할머니가 나처럼 어렸을 때 무엇을 좋아했고 무엇을 싫어했는지, 그리고 어떤 친구와 사귀었고 어떤 놀이를 하며 놀았는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다정하고 따스했고 할머니가 해주는 이야기는 뭐든지 다 재미있었답니다. 이야기가 끝나면 우리가 꼭 하는 일이 있었어요. 바로 금붕어 뽀뽀라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면서 쪽 소리가 크게 나게 뽀뽀를 하는 거랍니다. 그때마다 나는 깔깔대고 웃었고 할머니도 환한 한박 웃음을 지었지요. 할머니는 나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어요. 나는 할머니의 자장가를 들으며 새근새근 잠이 들었어요.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할머니를 만나러 갔을 때였어요. 갑자기 할머니가 나를
수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머니, 내 이름은 메리잖아요. 수잔이 아니고요. 난 할머니가 잠시 착각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졌어요. 할머니는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가끔 엉뚱한 말씀도 하셨지요. 아빠, 빨리 와요. 세 개줄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그럴 때 할머니는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나를 놀리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내가 조금도 재미있어 하지 않는데 할머니가 계속 하실 리는 없었지요. 할머니는 구두를 벗어 냉장고에 넣은 적도 있었어요. 할머니, 거기는 신발장이 아니에요. 나는 할머니 구두를 다시 신발장에 넣어드렸지요. 어느 날 아침 식사 시간에는 할머니가 휴지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나는 할머니가 몹시 걱정스러웠어요. 할머니가 아주 나쁜 병에 걸린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와 나는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고 했어요. 치마? 아니, 치매라고요?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 되물었어요. 알츠하이머라고도 하는데 뇌에 문제가 생겨서 기억도 잘 못하고 이상한 말이나 행동도 하게 되는 병이란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셨어요. 나는 이제 할머니를 만나러 요양원으로 가요. 거기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이 계세요. 할머니는 밥 먹을 때, 세수할 때, 잠자리에 누울 때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할머니와 나는 더 이상 함께 장을 보거나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 수 없어요. 할머니 품에서 나지막한 자장가를 들을 수도 없고요. 할머니 품에서 나지막한 자장가를 들을 수도 없고요. 나는 달라진 할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이 슬펐어요. 나를 자꾸 수잔이라고 부르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요. 그래도 난 울음을 꾹 참고 할머니, 저 메리잖아요 하고 가르쳐드려요. 그러면 할머니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내 얼굴을 쓰다듬어 주시지요. 오늘은 내가 요양원에 뭘 가져갔는지 아세요? 할머니께 드릴 초콜릿 케이크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아끼던 흑백 사진도요. 나는 할머니의 휠체어를 밀고 산책을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드렸지요. 할머니가 내게 해주시던 얘기만큼 재미있진 않지만요. 지금 우리 할머니는 예전에 내가 알던 할머니의 모습과 많이 달라요. 그건 할머니 잘못이 아니라
무서운 병 때문이지요. 할머니는 많은 기억들을 잊어버리셨어요. 그렇지만 할머니가 머릿속에서 지우지 않은 게 딱 한 가지 있지요. 바로 금붕어 뽀뽀랍니다. 내가 쭉 하고 뽀뽀하면 할머니는 예전처럼 환하게 웃으시니까요. 나는 여전히 우리 할머니를 많이 많이 사랑해요. 할머니의 금붕어 뽀뽀는 친구들이 접하기 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느 가족에게나 일어날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나를 사랑해주던 누군가가 나를 기억에서 점점 지워간다는 것은 슬프고도 무서운 일이에요. 소중한 가족, 소중한 사람들, 곁에 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는 친구들이 되세요. 그리고 금붕어 뽀뽀를 잊지 않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늘 희망을 갖고 사는 친구들이 되세요. 오늘 하루도 하늘만큼 땅만큼 행복하세요.